북한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5월 초 이후 잠잠하던 북한이 일주일 새 3번이나 신형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우리 정부를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발사체가 먼지를 놓고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발사체를 쏴대고 있는데 2일날 또 새벽에 발사체를 쐈는데 그전과는 같은 듯 다른 듯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발사체입니다. 조금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간단하게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가 총알을 쏘면은 뒤에서 공기가 탁 쳐서 총알이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거죠. 네. 총알이고 이제 그게 커지면 그 폭탄 대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저 방사포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자체 그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그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로켓이죠. 그 로켓의 유도량치가 달리면 그걸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방사포는 로켓의 추진력을 갖고 있고, 네. 유도량치 비슷한 거를 거기다 부착을 했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포신이라든지 저런 네. 6개의 포신이 달린 그 궤도를 보면은 네. 무게도 이 차량을 보면은 저거는 방사포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군이 주장하는 대로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는 건 뭐냐면은 지난 5월 4일에도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같이 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을 교란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저렇게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이도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이겁니다. 쏘아 올렸는데 우리 군 당국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자꾸 미적미적 하니까 북한에서 야 우리가 쏜 건 이거야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중앙TV에 발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시험 사격은 대구경 조종방사탄의 고도 억제 비행 성능과 궤도 조정 능력 및 목표 명중성을 검열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이 합참이 자꾸 탄도미사일 하니까 이거 탄도미사일 아니야, 방사포야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합참이 아니야 이거 탄도미사일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거 방사포인데 그래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할래 이러는 건데 부장처럼 2015년에 열병식에 공개했던 그 방사포와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이제 GPS가 달린 그 대포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제 탄도미사일과 이 궤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뭐 정밀하게 좀 분석 중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게 지금 이제 신형 방사포다. 사거리가 상당히 좀 늘어났고 이 GPS 장치를 통해서 이 방향과 궤적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신형 무기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항상 현재 지도라고 하죠. 현재 이제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사진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사진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잡혔습니다. 강선호 대변인. 그게 색깔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강선호 대변인 갖고 있는 거랑. 저 장면이죠? 그렇죠. 핑크색 커버를 씌운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보이는데 핑크색 어떻습니까? 지난달 31일에 공개한 그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저런 사진을 공개할 땐 저런 물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연출을 다 한 것이겠죠. 그래서 분석에 따르면은 아마 이 핸드폰은 그 중국 브랜드인 오프의 고급 스마트폰이 아니냐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 우리 군 당국이 만약에 분석하는 분석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뭐 방사포다 아니면 탄도미사일이다 사이에 혼란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짚고 그리고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반대로,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방사포를 쏘았고, 그리고 방사포라고 이제 분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떠한 작전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군에서 발표를 한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 사설이요.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탄도라는 말도 못 꺼냈던 홍길동 군
이번엔 지뢰 놀라 소뚜껑 군이 될 건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강선우 대변인이 좀 길게 보자 했는데 지금 길게 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탄도미사일이 쏴지고 하루가 멀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군이 저 정도는 정확히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설 제목이 얼마나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훈련 상황이고 시험 발사기 때문에 저렇게 틀려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실전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 이 군인데 지금 보면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방사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 신뢰는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를 냈을 때 바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이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실수가 있었고 착오가 있었다라면 그걸 바로 잡고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우 위원장이 대놓고 저렇게 막 쏴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힘이 센 형님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센 나라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어떤 면허를 쏴도 된다는 그런 신호를 주었기 때문에 저런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하면은 그 북한이 저런 식으로 도발하면 어떻게 한미가 대응했죠?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오고 네. 항공모함이 오고 이렇게 무력 그렇죠. 그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지난 그 판문점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재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북한과의 그 어떤 그 협상이 유지되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분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거리 미사일 쏘는 게 미국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트럼프는 그 참모들의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나라인데 부자 나라라는 한국이 북한 하나 다루지 못해서 쩔쩔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한일 관계 두 나라의 문제 아니냐. 두 나라가 해결하라.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의 생각을 잘 감안하고 우리가 대북 정책, 한일 정책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하면 또 트위터 아닙니까? 트위터에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우리로 보면 굉장히 악행인데 그 악행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새벽에 쏘잖아요. 새벽에 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야, 이제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새벽에 고생 안 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상황이 변화가 있다고 뭐 둘러대겠죠. 하지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러면 안 되죠. 북한은 네. 지금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펴고 있는 어떤 대북 정책도 우리 국민 여론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여론이 북한이 이런 식으로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을 용인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단거리 관해서는 뭐 면허를 준 것이 아닌가, 용인하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물론 네. 미국 자체를 타격을 하지는 못하죠. 단거리 미사일이. 근데 우리 한국에 그 미국의 어떤 자산이 없습니까?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없죠. 나와 네. 있고 그리고 한미가 주둔하고 미군들이 나와 있고 미군 기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네. 다 미국 국민이고 미국의 자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미국 본토에 상관이 없으니 영향을 주지 않으니 뭐 묵시적으로 오케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단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는 정치적인 메시지와 실질적인 행동을 좀 함께 봐야 된다. 정치적인 메시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죠.
있죠. 근데 재선을 앞두고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상황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만 북한이 그 도발을 했던 그날 괜찮다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그날 우리 부산으로 잠수함을 보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상필벌입니다. 신상필벌이죠. 북한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쳐야지 그런 잘못된 도발을 그칠 것 같습니다. 안보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고요. 이도훈 의원 그리고 강선우 부대변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